의류 쇼핑몰을 해보신 분들이나 자신만의 브랜딩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 자체 제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텐데요. 브랜딩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체 제작. 꼭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5년 동안 쇼핑몰을 운영했는데요. 제가 고생하고 실패했던 경험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그나마 제가 겪은 고생을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릴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신다면 자체 제작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체 제작을 하려고 하는 상품을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모자를 만들려고 했을 때 대충 비슷한 사진을 구해서 제작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모자는 직접 써보고 핏을 알아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사진만 보고 무작정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공장 미팅할 때마다 소통이 안 되니까 미팅할 때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 제가 제작할 모자와 비슷한 모자를 구해서 써보고 어떤 점이 좋고 부족한지 파악한 다음에 공장 미팅을 진행했어요. 그제서야 저도 제가 제작하려는 제품을 비로소 알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그리는 이미지와 실제 상품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으니까 제작하려고 하는 상품을 비슷한 것이라도 꼭 구하세요. 이 제품에서 어떤 걸 수정하고 고쳐야 할지,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원단, 부자재를 어떤 걸 사용했는지 자세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미지가 있어도 제작은 가능하지만 원단을 직접 만져보고 부자재를 관찰하면서 내가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세탁도 해보고 건조도 해보면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좋은 퀄리티의 옷을 생산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체 제작만 한다고 무조건 잘 팔린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고객, 타겟층을 정해놓고 잘 팔리는 옷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제작하거나 사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의류 판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 사입해서 물건을 판매할 때 잘 팔리는 옷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어요. 무작정 내가 좋아하는 옷, 내 사이즈의 옷을 가져다 놓으니까 고객들의 공감이나 만족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재고만 쌓이고 매장은 내 옷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한 고객, 타겟층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 고객님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옷을 만들어야 판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쇼핑몰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타겟이 정해지고 유사한 감성의 옷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제시를 해줬을 때 판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판매처와 고객을 확보해 놓고 제작에 들어가셔야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를 하다 보면 모든 상품이 잘 팔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수량으로 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잘 팔리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쓰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 고객들이 좋아하는 제품, 잘 팔리는 제품의 후기나 댓글에서 평점 낮은 순, Q&A 등을 통해 고객의 불만족한 부분을 수집합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는 옷을 만드세요. 저도 처음에는 내 눈에 예쁜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옷은 결국 재고가 되더라고요. 내 타겟층이 좋아할 만한 옷을 찾아서 그 불만들을 수집, 보완해서 옷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어필한다면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고객들이 좋아하고 잘 팔리는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는 목표를 잡으면 안 됩니다. 이 목표는 수입에 대한 부분과 지출에 대한 부분 모두 해당합니다. 앞으로 잘 될 거라는 미래를 당겨와서 재고를 많이 만들면 감당할 수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진짜 실수했던 제품이 모자인데요. 처음에는 최소 수량만 생산해서 반응을 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제작할 모자를 보면 볼수록 원단, 부자재를 선택하면서 너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예쁘다. 잘 팔릴 것 같다. 그런 막연한 생각.
그런 마음이 커졌던 거예요. 모자를 만들 때 촬영이라고 모자 핏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모형을 만들어야 핏을 제대로 맞출 수가 있었거든요. 그 모자 촬영까지 만들면서 많은 수량을 제작했었는데 결국 이 모자가 많이 팔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자 제작은 제 기억 속에 너무 어려운 제품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모자 제작도 알아보니까 제작하는데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절대 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샘플로만 판매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샘플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퀄리티를 볼 수 있는 제품이라 샘플만으로 판매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이즈, 컬러별로 20장씩 만들어보고 반응을 보면서 수량을 늘려가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제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할 일이 급격하게 많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원부자재 선택부터 발주, 샘플실과 공장 미팅, 핸들링까지. 특히 이 공장 핸들링이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실제 제작에 들어갔을 때 공장 핸들링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제품 납기일도 비슷하게 맞고 분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중간중간 제작 과정을 꾸준하게 고객들에게 어필하면서 샘플 테스트, 최종 제품이 나오면 분량 확인하고 포장하고 제품 촬영부터 업로드까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체 제작을 하실 때는 이런 과정들을 숙지하시고 시작하셔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부담돼서 보통 프로모션이라는 업체를 많이 선택하기도 하시는데요. 프로모션은 원부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보여주고 원부자재 발주하고 공장 핸들링, 분량 확인, 제품 포장까지 의류 제작에 대한 모든 과정을 대행해주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프로모션 업체에 대행을 맡길 때는 비용이 발생하겠죠? 제가 프로모션에 맡겨서 생산을 해봤는데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도 힘들고 프로모션과 트러블이 생겼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프로모션에 맡기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있으니까 사람이 기대치가 생기잖아요. 제가 제작을 진행할 때는 모든 걸 결정하고 컨트롤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제가 해결하면서 결국 내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프로모션이라는 업체가 그 과정을 대신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간은 많이 아껴주겠지만 제품에 따른 문제가 생긴다면 프로모션 업체와 해결하면서 저에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프로모션에 맡겼으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게 생산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량에 대한 걱정이나 핏에 대한 걱정, 원부자재 선택 등 이것저것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샘플을 많이 만들게 됐고 그러면서 첫 번째로 트러블이 생겼어요. 최종적으로 물건이 나왔을 때 분량을 해결하면서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제작을 하시려고 생각하셨으면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 프로모션 업체에 맡기더라도 이것저것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부자재 선택부터 발주까지 해보고 샘플실에서 샘플을 만들어 보는 경험이라도 꼭 해보시고 프로모션을 알아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제작 과정이나 제작하게 된 계기를 자신만의 스토리로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야 한다면 이런 과정들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브랜딩 과정에서 이런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은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품이 어떻게 기획되고 만들어졌는지 기획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제작에 들어가서 놓쳤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기록하지 않아서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피부가 예민한 우리 아이를 위한 수영복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원단 부자재를 찾으러 다녔었는데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동대문 시장 가서 원단 고르고 공장 미팅하면서 거래처 사장님들이 진짜 고생이 많다 위로해 주시면서 제작할 제품에 대한 저의 정성을 알아봐 주시는 경험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제품을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과정들을 일일이 사진으로 남겨놓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사실 그 과정들이 쌓여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남기지 못한 거죠. 물론 상세 페이지에는 자세하게 표현을 했지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크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을 잘 남기셔서 자신만의 멋진 스토리로 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객들에게 어떻게 감성적으로 잘 표현할지 고민하고 기획한 다음에 제작에 들어가세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제작을 결심하셨을 텐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결국 구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가 될 만한 이 과정들을 철저하게 고민해 보시고 제작에 들어가신다면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의류 제작을 통한 브랜딩을 결정하셨다면 자체 제작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실 텐데요. 자체 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만 알고 계신다면 좋은 옷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의류 제작에 대한 자세한 과정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만 따라해보세요. 수십 번의 제작 경험을 통해 얻은 저의 노하우와 꿀팁이 담긴 의류 제작 과정을 담았는데요. 여러분들 꼭 숙지하셔서 좋은 옷을 만드세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